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된 포레스트 그린 대표 우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 모든 분들이 아마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이 테라리움 미니 가드닝 클래스를 통해서 잠시나마 힐링의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만들게 될 작품을 제가 샘플을 이렇게 올려놔봤어요. 아주 귀엽죠? 이렇게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테라리움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식물을 식재하고 꾸민 다음에는 조명을 감아서 이런 식으로 집안을 장식할 수 있는 조명 역할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꾸며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예쁘게 만들어볼 테라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테라리움은 라틴어의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테라라는 흙이라는 뜻과 아리움이라는 용기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도 마찬가지로 큰 수조 안에 물을 채워 물고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을 아쿠아리움이라고 한다면, 테라리움은 이렇게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배수층과 식재층을 만들어준 다음에 식물을 심어서 예쁘게 키우고 관리하는 것을 테라리움이라고 하고, 나중에 테라리움을 완성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신다면 다양한 컨셉으로 연출하신 테라리움을 감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른 분들의 작품과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깨질 수 있는 유리하기가 들어있기도 해서 조금 깨지지 않는 안전한 상태의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재료를 보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리에 깨진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은 식물들은 얼지 않고 잘 보관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나머지 재료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원기둥 형태의 유리 화기가 있고요. 다음에 식물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빨간 머리를 가진 비모란, 하얀 머리를 가진 비모란, 그 다음에 약간 알로에처럼 생긴 작은 선인장 종류 하나인 월동자라는 다육식물, 그 다음에 염자라는 다육식물,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작업하기 편하도록 제가 모두 흙은 깨끗이 털어서 뿌리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배송을 해서 보내드렸고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자체가 흙이 없어도 조금 오랫동안 생존에 강한 편이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었을 때 아주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로 준비를 해보았고, 다른 재료들은 배수층에 들어갈 마사토라는 소재가 있고요. 자갈처럼 생긴 좀 얇은 입자의 마사토, 그 다음에 색색별로 하얀색 모래가 있고요. 그리고 회색 모래, 그리고 조금 컬러 모래는 배합이 조금 다르게 갔을 텐데, 이렇게 핑크랑 파란 색깔 조합이 있는 반면에 핑크랑 보라 색깔 조합으로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컬러 모래를 넣어서 보내드린 이유는 테라리움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화기와는 틀리게 겉표면에 배수층이 드러나 있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을 컬러의 모래층으로 넣어주게 되면 훨씬 아름답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깔별로 모래를 넣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 하나는 하얀 색깔 자갈이 있는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식물 주위에 흙을 덮고 모래를 덮은 다음에 조금 꾸며주는 소재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삽 대신에 쓸 일회용 수저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피규어 한 5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져 있는 픽과, 그 다음에 열매 느낌이 나는 빨간 색깔 열매 소재, 열매로 된 조화 소재,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미니 볼, 그리고 집과 산타, 눈사람 또는 곰,
문도리가 이렇게 작은 피규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물을 심고 꾸며 보시는 것 이외에도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 미니 건전지 조명도 넣어드렸어요. 조명을 끼우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꾸며보시는 것도 좋지만 작업을 해보시면서 이제 여기 이름표 같은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나무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년에 이제 원하는 목표나 바람 아니면은 걱정들 고민했던 이야기들이나 이 정원에 작은 미니 정원에 이름을 지어줘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드시면서 여기에다가는 어떤 글을 적어보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마지막에 작성을 한 뒤에 꾸며보셨어요. 실습을 하실 때는 바닥에 모래들이 조금 흩뿌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바닥에다가 깔아 놓으실 수 있는 신문지 같은 것들을 깔아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비닐 같은 것들을 조금 테이블 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깔아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일 먼저 유리 화기를 이렇게 중앙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제일 먼저 식물들이 이제 자랄 수 있는 충분히 물이 빠져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배수층을 깔아줘 볼 거예요. 보통 유리 화기는 일반 화기와는 틀리게 구멍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배수층을 깔아주셔야지 식물들의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깔아주실 소재는 갈색깔로 된 마사토 소재를 우선은 깔아주세요. 마사토를 깔아주실 때는 그냥 확 붓게 되면은 유리에 기스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하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저를 이용해서 천천히 깔아주시면 됩니다. 깔아주실 때는 다 붓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은 남겨주시면 좋아요.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식물들을 심고 나서 흙 위를 덮어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마사토를 조금 써주시게 되면은 훨씬 다양한 질감을 연출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사토를 남겨놓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저를 이용해서 배수층이 될 바닥층을 골고루 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1cm 정도 배수층이 깔리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모래를 활용을 하여 컬러별로 이제 자연스럽게 생모래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모래는 여기 있는 4가지 색깔을 골고루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어떤 색을 쓰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수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회색깔의 라인을 깔아줍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유리 화기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조금 수월하니까 중간중간 옆면의 라인을 확인을 해보시고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쁜 라인이 표현될 수 있도록 옮겨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색 모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2번째 라인을 만들어 봤어요. 테라리움의 포인트는 이렇게 라인이 일자로 그냥 편편하게 오는 것보다는 살짝은 곡선이 들어간 게 훨씬 율동감이 있고 동적인 느낌을 연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약간 곡선의 느낌을 연출해 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째 라인을 표현을 해줘 볼게요. 라인을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부분 깔아주셔도 컬러가 나뉘면서 패턴의 형태로 배수층이 표현이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고 아무래도 외곽 위주로 모래를 깔게 되면 외곽에 있는 모래들이 중앙으로 흩어져서
배수층이 조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층을 조금 중심에도 깔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중심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라인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두께감이 얇게 표현이 될수록, 얇게 뿌려져 있을수록 겉에서 보는 라인이 얇게 표현이 되고, 모래층을 두껍게 쌓을수록 아무래도 라인이 두껍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옆면에서 보이는 패턴을 한번 확인을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고 쌓아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배수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줄 텐데요. 여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배합톤인데요. 다육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건강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흙입니다. 이렇게 배수층 위에다가 뿌려줍니다. 모래들이 다 덮일 수 있도록 모래층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채워주신 다음에는 조금 다지듯이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만들어 놓으신 배수층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앞부분으로 설정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 곡선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앞부분이라고 설정을 하고 식물을 심어 보도록 할 건데요. 식물진 비모란을 먼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기서 가시가 있는 식물들인데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드라운 가시털이기 때문에 손에 찔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몸통 쪽에는 조금 찔릴 수 있는 잔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식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키가 큰 식물부터 식재를 하는 이유는 보통 기준을 잡을 때 키가 큰 식물들을 뒤편으로 놓고 식재를 해주시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먼저 식물하고 말씀을 드렸고,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공간이지만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수저로 약간 이런 식으로 움푹 파신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묻힐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서 뿌리 주변을 덮어주시면 되고요. 식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쁜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살짝 앞을 보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앞으로 하도록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부분이 3분의 1 정도 묻히게 되어야지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충분하게 흙을 뿌리 주변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손으로 다지듯이 눌러주셔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뿌리들은 흙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파서 집어넣어 주시면 좋고요. 또 스푼을 활용을 하실 때는 이 뒷부분을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뿌리를 눌러주는 작업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앞면과 수저의 앞면과 뒷부분을 골고루 잘 활용을 하셔서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 뿌리 주변에 공간이 좁은 부분은 수저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저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져서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식물들이 움직이진 않는지, 뿌리가 바닥으로 흙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았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겉부분에 지저분한 흙들도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식재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뿌리 밑부분에 물이 고여서 그 다음에는 모래층으로 장식을 할 수 있는 배수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식재층을 꾸며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흙 위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멀칭의 단계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테라리움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모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흰모래도 남아있을 것이고 생모래도 남아있을 것인데, 저는 하얀 눈밭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조금 바닥의 형태로 깔아줄 수 있는 자갈을 뒷부분에 살짝 깔아줄 것이고, 앞부분에는 이제 눈을 표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흰모래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으로 하얀 모래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피규어 소재들과 하얀 색깔 자갈을 이용해서 이제 장식을 해줬습니다. 자갈까지 꾸며보았고요. 크리스마스 픽도 한번 꽂아보시고요. 너무 앞부분에 꽂아 놓으시는 것보다는 살짝 뒷부분에 배경의 느낌으로 꽂아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꽂아보시면 나무로 된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요. 트리도 한번 이렇게 픽 앞에다가 예쁘게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하얀 색깔 눈 정원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처럼 집 한 채도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산타 모자를 쓴 북극곰과 산타도 없으면 아쉽겠죠.
판타도 옆에다가 예쁘게 배치를 해볼게요. 피규어는 똑같이 배송이 되었진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구성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본인의 감성을 살려서 배치를 해볼게요. 예쁜 방향을 찾으셔서 한번 꽂아보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걸어볼게요.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컨셉의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었어요. 너무 예쁘죠? 아기자기하게. 이제 조명으로 마무리 장식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의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충분히 예쁘지만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예쁘게 감상을 하시라고 건전지 전구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전구를 풀어주신 다음에 그냥 켜보시면 버튼이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건전지를 이렇게 열어보시고 안쪽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고 전구를 켜보시면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식물 안쪽에 전구를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물을 주기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전구를 안쪽에 넣으시기보다는 바깥쪽으로 전구를 감아서 유리 겉면에 장식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2바퀴 정도 감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구까지 감아서 예쁘게 연출을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식물을 심을 때 조금 까다롭긴 한데 배수층을 예쁘게 연출을 하고 꾸며보는 작업이 아주 재밌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식물을 화분에다가 심으실 때도 이 방법을 참고를 하셔서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 화분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렇게 모래층 대신에 마사토를 첫 번째 배수층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배합토를 옆 넣어주신 다음에 위쪽은 다시 조금 굵은 자갈로 깔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일반 화분을 분갈이 해주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응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집에 남아있는 유리화기라든지 이가 나간 유리컵, 와인잔 같은 데도 이렇게 작은 다육식물들을 심어서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응용을 해서 집안에다가 장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은 이렇게 심어주신 다음에 그날 바로 물을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종이컵 한 컵의 분량을 넉넉하게 식물 위주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 그냥 확 붓게 되면은 지금 예쁘게 깔아놓은 모래층이 조금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확 붓지 않고 조금 물을 졸졸졸 흐르게 주신다는 생각으로 식물 뿌리 위주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 아마 겉표면에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물을 주시게 되면 물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물을 다시 주실 때는 보통은 한 15일에서 20일, 겨울 같은 기간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셔도 무관하세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이 조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주기를 늘리셨다가 여름처럼 더운 건조한 철에는 물을 조금 더 당겨서 보통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주기를 당겨서 주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겉표면에 아니면은 흙을 살짝 이렇게 만져보시고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그때가 물을 달라는 신호이니까 그때 꼭 물을 주셔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우는 장소는 그늘진 환경보다도 다육식물이나 선인장들은 해가 잘 들어오는 환경에서 아주 예쁜 형태로 못 자라지 않고 자라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창가 위주로
보관을 하시고 키우시면 되고, 제작 방법은 여기 설명서에다가 제가 다시 또 자세하게 적어 두었으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이렇게 예쁘게 화분을 만들어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본인이 생각하셨던 이야기라든지 내년의 목표, 아니면은 요 식물 정원에, 미니 정원에 이름을 지어주셔서 예쁘게 장식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라고 적어보았고요.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놓고, 오늘 테라리움 수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